K-팝은 K라는 글자를 조금 흐리게 만들어 가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정도로 타협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성이 코첼라에서 트로트를 갈겨버린 거예요. 그래, 대성이 맞지. 그냥 우리가 미국 가서 트로트 갈겨버려야지. 고현식당입니다. 하이. 지금은 코첼라 시즌입니다. 서구권에서 제일 큰 음악 페스티벌 중 하나자 코첼라의 아티스트가 섰다라고만 하면 그 아티스트의 체급이 올라갈 정도로 대표적인 페스티벌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셋리스트와 무대 구성, 연출을 보여주는 무대가 코첼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코첼라에서 K-팝 팬들에게 제일 화제가 되는 출연은 바로 빅뱅이었죠. 빅뱅의 공식적인 컴백이 코첼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빅뱅 코첼라 무대는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빅뱅의 히트곡들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와중에 K-팝 팬들에게 더 반가웠던 건 뭐냐 하면 이걸 해? 싶은 초기 히트곡들까지도 많이 했다는 거죠. 눈물뿐인 바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뒤에도 초창기 히트곡이었던 하루하루, 거짓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과 GD와 대성의 솔로 무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메인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솔로 무대인데, 태양 솔로 무대 기깔 났어요. 링가링가 미쳤습니다. 마치 태양이 집에 와이프가 없는 사람처럼 무대를 한다라는 외국인들의 평이 있었을 정도였고, GD 같은 경우도 파워를 라틴 쪽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편곡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GD의 목 상태가 여기서도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GD의 아우라는 확실히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성은 과연 무슨 솔로곡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빅뱅의 팬들이나 대성의 개인 팬들이나 모두들 그래도 코첼라면 유니버스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유니버스가 대성이 낸 노래들 중에 제일 팝에 가깝고 뭔가 글로벌적인 접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코첼라면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면 유니버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니버스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전광판에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뭐 영어도 아니에요. Hi I'm 대성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대성입니다. 한도 초과를 불러 제껴버리고 그 뒤에 정말 기깔나는 대성식의 멘트 아니요 비마의 귀순 하면서 날바 귀순을 갈겨버렸죠. 열린음악회 특별판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무대가 코첼라 메인 무대에서 트로트를 갈겨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외국 반응이 어떤가 하고 봤더니 제가 찾아본 반응으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K-팝에 좀 깊게 알고 있는 팬들은 트로트라는 그 장르가 코첼라에서 퍼졌다는 게 굉장히 멋있었다. 그리고 대성이라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게 정말 멋지다. 이제 이 무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K-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K-팝이 해외로 팔리기 시작했죠. 빌보드를 노리고 이랬던 거는 JY 미국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더걸스 데리고 가서 개고생을 했던,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게 헛발짓이었다라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K-팝의 본격적인 서구 시장 진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강남 스타일이 터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뚫어버렸다라고 생각한 건 확실히 BTS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 근데 그 이전에도 GD 같은 경우는 해외 명품 브랜드나 해외 패셔니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맺으면서 그 당시에 K-팝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적 영향력보다 GD가 끼친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로, 괜히 GD가 K-팝의 킹이 아니거든요. GD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인적 영향력이 그 당시에 K-팝이 글로벌로 영향을 미쳤던 것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GD의 무게감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고, 이 K-팝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의 K-팝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K-팝이라는 것이 사실 규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제가 예전에 그 아일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말로만 노래를 한다고 K-팝인가? 그럼 영어로 노래하면 K-팝이 아닌가? 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시절 2세대의 K-팝, 제 나이죠. 9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K-팝의 멋짐은 뭐였냐면
팝의 사운드를 가지고 한국말로 노래를 한다는 게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굉장히 세련된 사운드로 한국말로 노래를 하는데 마치 외국 팝스타가 가지고 나오는 듯한 그 멋을 2세대, 빅뱅이죠 사실. 빅뱅부터 저는 그걸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빅뱅이 완전 외국물이냐? 아니야. 오히려 한국적 정서가 굉장히 짙었어요. 붉은 노을, 거짓말, 하루하루. 모든 히트곡들이 다 한국말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노래 가사에 딱 기억나는 한 줄이 다 한국어였어요.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뭐 GD의 솔로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삐딱하게라던가. 물론 영어가 있었던 가사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뿌리에는 한국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들어갔던 겁니다. 한국 가수라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결국엔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K-팝이 점점 더 글로벌화가 되고 K-팝이 외국에 먹힌다라는 것이 증명될수록 K-팝은 점점 K의 색깔은 사라져버리고 팝 시장 안에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BTS, 버터나 뭐 다이너마이트나 원래 BTS가 터졌던 것도 이상할 정도로 BTS의 한국어 가사들을 외국 아미들이 사랑해주면서 터졌는데 BTS가 이제 완전히 영어 팝을 내니까 오히려 더 엄청난 성적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BTS가 K-팝에 대한 장벽 자체를 많이 무너뜨려줬고 메이저 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K-팝 소속사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K의 글자를 점점 흐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K를 더 강화시킬 것인가? 근데 BTS가 K의 글자를 더 흐리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팔려.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의 K-팝이 선택했던 거는 뭐냐 하면 K의 글자를 흐리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뽕기 있는 K-팝 음악들이 점점 안 나오기 시작했죠. 점점 세련돼지고 멋있어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전 예전 그 K-팝 2세대의 뽕기 있는 음악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의 K-팝 씬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굳이 그 K-팝 아이돌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K-팝을 들을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끔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아티스트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도 한국색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정체성은 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아파트의 로제의 아파트도 그렇고 제니의 이번 앨범들 같은 경우도 뭐 음악 안에서 엄청나게 한국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니의 무대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음악색 안에도 그 한국에 대한 샤라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K-팝은 K라는 글자를 조금 흐리게 만들어 가면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정도로 타협을 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성이 코첼라에서 트로트를 갈겨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아, 그래 대성이 맞지. 그냥 우리가 미국 가서 트로트 갈겨버려야지. 그럼 안 팔리죠. 당연히 안 팔리는데 근데 결국엔 문화에 대한 인식이 뭐냐 하면 그 문화에 대한 장벽이 열렸을 때 결국 문화는 낯섦에서부터 낯설면 싫어라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외국인들이 떡볶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 떡이라는 음식의 추이함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어떤 교포분이 예전에 글 쓴 걸 봤는데 예전에 자기가 떡볶이를 줬을 때 질감이 이게 뭐냐고 욕하던 놈들이 이제는 줄 서서 떡볶이를 먹는다. 그놈들은 떡이 싫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문화권의 이상한 식감을 싫어했던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이게 문화를 표현하는 굉장히 적합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구 사회가 이제 한국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멋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혔어요. 여러 K-팝, GD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K-팝 아티스트와 BTS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의 것을 팔 때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들을 미국화 시키면서 팔다가 이제는 오히려 일본의 어센틱한 것들이 더 프리미엄하게 팔리잖아요. 스시 같은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걸 롤로 바꾸고 이랬지만 이제는 그냥 오리지널 스시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린단 말이야. 한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미국과 한국을 어떻게든 섞어서 팔고 막 이게 아니라 한국식으로 오히려 어센틱하게 전통적으로 파는 것이 더 프리미엄화가 되고 있죠.
뉴욕의 기사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엄청나게 비싼 고깃집으로 사업하고 있는 꽃도 그렇고 케이팝도 미국에 어떻게 팔아야 할까 했을 때 이제는 문화적 열등감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갑자기 트로트를 팔아버리면 팔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굳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우고 한국말을 지우고 팔기 위해서만 뭔가 음악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케이팝 자체를 굳이 우리가 왜 들어야 되지? 라는 그 의문에 대한 설득력이 생기지 않고 이 의문이 점점 커졌을 때 그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국적인 것을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음악 쪽에서도. 그리고 대성이 그거를 갈겨버렸고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적당히 섞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리듬을 좀 더 섞어볼 수가 있고 한국어 가사를 더 아름답게 섞어볼 수가 있고 뭔가 요새 음악이 가사의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졌잖아요. 케이팝에서. 근데 최근에 그래미 받았던 슈퍼볼로 화제가 됐던 배드버니의 가사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배드버니의 DTMF 가사가 정말 멋지거든요. 물론 약간 우리나라에서 라틴 하니까 그냥 싫어가지고 막 저도 라틴 음악을 즐겨 듣진 않지만 배드버니의 후렴의 번역을 봤을 때 좀 되게 멋있어요. 너와 함께였을 때 사진 좀 더 찍어둘 걸, 할 수 있을 때 입맞춤도 포옹도 더 많이 해줄 걸. 가사적 카타르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스페인어로 내가 하나도 몰라도.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케이팝 팬들은 한국어를 안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성이 트로트를 갈겨버렸을 때, 그리고 빅뱅의 음악을 들었을 때, 오히려 한국어를 들어서 좋다는 케이팝 팬들도 꽤나 많았어. 그럼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뭔가 어느 정도 지금 케이팝이 완전히 외국에 팔기 위한 음악으로 바뀌어버렸다면 보통 다 정반합으로 움직이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한국 케이팝만의 정체성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가사와 노랫말과 또 그 한국적인 탑라인이 필요한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었다고 평가되는 케이팝 성장에 그것을 뚫을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고해한 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이.